엄마표 영어 되게 많은 분들이 코칭하시고 가이드 하시고 하잖아요. 이 방법만 옳습니다. 이 방법만 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기꾼이에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 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2부에서 다시 영돌맘님들 초대도 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거 못 보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어머님이 어떤 그 삼남매를 키우면서 겪어온 엄마표 영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영어 도서관 운영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쵸? 네. 영어 도서관도 한 10년 정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내 아이를 잘 키워냈다라는 것 이상으로 좀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좀 특성이 있으니까 이 영어를 좀 접했을 때 아이들이 가정에서든 학원에서든 좀 뛰어난 아이가 있고 그리고 잘 못 따라오는 아이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셨을까요? 이게 제 아이만 엄마표 영어로 이제 키웠을 때는 제 아이만 보기 때문에 제 아이에 맞는 방법을 자꾸 찾을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이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엄마표 영어에 대한 약간 고정관념이 사실 있었거든요. 엄마표 영어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지, 이래야지만 그렇지. 영어가 잘 돼. 라는 이제 막연한 확신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이제 영어 도서관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맞아요. 아이에 따라서 그 방법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 가끔씩 그런 것도 보시거든요. 이렇게 왜 그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책들, 영어에 한글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책들이나 또는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교육적으로 별로 맞아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영상이라든지 책 같은 것도 교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죠, 선생님. 있어요. 네. 정말. 이게 네. 말도 안 되라고.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네, 엄마표 네, 영어 하면 왠지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부자연스러운 건 되게 싫고 영어는 영어다운 걸로만 그렇죠, 접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걸 네,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부 마무리 하셨을 때쯤 네. 그런 방법, 이렇게 시작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왜 음. 트러블이 나고 어떤 방법이 더 중요하고 이런 맞아요. 것들 이제 어떤 것들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엄마표 영어는 이거다라는 고정관념을 아예 깨시고 뭔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러다가 지니쌤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엄마표 영어 되게 많은 분들이 코칭하시고 네. 가이드 하시고 하잖아요. 이 방법만 옳습니다. 이 방법만 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기꾼이에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저도 영상에 그걸 찍은 게 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내 말만 옳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진짜요. 속 시원하네요. 네네. 왜냐면 사실 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는 더더욱이요. 언어로 보는 거, 학습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또 발음업에서 보는 거, 탑다운으로 보는 거 너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아이를 만나보신 선생님이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사실 제가 교과서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 교과서 패턴 드릴, 기초학습자들한테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꽤 많은 다수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표, 초반에도 우리 1부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엄마표를 하면 학원을 다니면 안 된다. 학원을 맞아요. 다니면 엄마표가 아니다. 엄마표를 실패해서 학원에 오는구나. 이거 이분법적인 사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영돌맘님이 인스타그램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신 걸로 제가 네, 알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프로그램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은 사실 어머님들이 방향을 잘 못 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전문가의 손을 좀 잡고 또는 이제 또 비슷한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이랑 맞아요. 같이 진행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엄마표 영어 이제 코칭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기도 해서 나름 이제 자료 프로젝트나 이런 걸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씩 해나가서 몰랐는데 그것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쌓이니까 이제 단계별로 약간 로드맵처럼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정리를 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하던 차에 그럼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내가 맞는 그 단계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내 아이한테 맞는 프로젝트들을 내 단계에 맞춰서 원하는 거 하나씩 선택하다가 보시면
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은지 이제 판단이 서실 거예요 라고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똑같은 가이드를 드려도 어머님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시거나 네. 나는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한 건데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마다 개개인적으로 상황이 다른데 이런 상황들을 내가 그 아이들의 상황을 잘 얘기를 들어야 거기에 맞춰서 뭔가 조언을 해드리거나 방향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1대1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냥 맞아요. 저는 일방적으로 라이브를 딱 켜고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보통의 얘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아이만을 위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 아이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지도 네, 못하고. 네, 네. 그러니까 답변 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뭔가 조언을 드릴 때도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소통의 창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유지가 안 되잖아요. 고민이, 그날만 고민이 생기고 다음날 고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매번 진행할 때마다 고민이 네,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일관적인 철학을 가진 분의 그 안에서 피드백을 받아야 일관적으로 가는데 그렇죠. 맞아요. 오늘은 저 사람한테 질문하고 오늘은 저 사람한테 질문하고 이 사람한테 매번 하니까 또 미안해. 저 사람한테 또 질문하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죠. 네, 그쵸, 내 맞아요. 엄마표 방향도 네, 네. 흔들리고 그래서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해서 내가 기본적인 방향을 좀 얘기를 해주고 그 안에서 본인만의 플랜을 짜도록 좀 도와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재작년부터 이제 IDPD라고 해서 어. 그 자체가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개개인에 맞춘 플랜을 디자인한다는 그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IDPD라고 프로그램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만약에 모집이 되면 엄마표 영어 이제 지니쌤의 엄마표 영어도 있고 네. 저만의 또 엄마표 영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표치는 같죠. 영어를 좀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고 목표치는 같은데 그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네. 뭐든 다 똑같을 수는 그쵸,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의 방향이라든지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로드맵 과정들을 알려드려야 나랑 방향이 비슷하구나. 그럼 그걸 판단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것들을 4주차 수업으로 먼저 엄마표 영어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먼저 4주차 수업을 하고 네. 그 수업을 들으면서 세세적으로 이제 본인만의 플랜을 짜는 거예요. 본인 가정에 맞춰서. 각자 플랜을 짜고. 근데 각 네. 주차별로 프로젝트, 이렇게 미션이 있어요. 네, 네, 네. 처음에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설명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몇 단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아이 이제 두 번째 주차에서는 네. 듣기, 읽기에 관련된 과정 그리고 세 번째 주차에서는 말하고 쓰는 표현의 아웃풋에 관련된 얘기 네. 그리고 4주차에서는 이제 엄마가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 이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주차를 미션을 거쳐가면서 본인만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틴이 이제 4주차를 통해서 완성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룹 상담이나 개별 상담을 통해서 그 플랜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의 얘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서 플랜을 수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은 뭔가를 했으면 좀 네. 빼주기도 하던가 방향을 조금 잡아주는 거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게 계속 소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평생 우리는 패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학기별로 선생님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시간이 될 때. 이게 매 학기별로 하는 게 저도 부담스럽고 제 일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네. 그냥 되도록이면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뽑을까 하고 있는데 어떤 달에는 3개월에 한 번 뽑기도 하고 3개월에 뭐 2번 뽑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6개월에 한 번 뽑는 날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끝났어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끝났어요. 이번엔 모집이. 끝났구나. 그럼 만약에 다음번에- 모집 중이었으면 제가 지니쌤 오히려 채널에 못 나왔을 거예요. 그렇구나. 왠지 막 느낌이 오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그러면 저희 그 질초에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어머님들도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맞아요,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는 것들을 좀 서로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실천을 할 수 있는 거. 엄마표는 정말 엄마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엄마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저는 하나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모셨는데요. 다음에 꼭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나오세요. 네, 왜냐하면 네. 지니쌤도 아시잖아요. 요즘 엄마표 영어 하면 네. 되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엄마표 네. 영어가 많고 특히 저는 인스타그램이 기반이다 보니까 네네.
되게 어린 친구들의 맞아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진심도 얘기할 때 항상 말씀하셨지만 저는 엄마표 영어에 꽃을 보는 열매를 맺을 시기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무조건 네. 저는 고학년까지는 뭔가를 잘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장 유아 시절에 잘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아이의 영어의 결과치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유아 엄마 대상으로 다 모집을 했다가 아이디 PD를 작년 기수부터는 초등, 그러니까 예비 초등부터 초등 어머님들만 모집을 해요. 일부러. 그게 왜냐면 사실 초등 때 그러니까 3학년을 기점으로 엄마표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냐 고민하시는 1학년 때도 그래요. 1학년 때 한 번 고민이 오고 초3 때도 한 초3 번. 때 고민이 한 번 오고. 근데 제가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들 6학년까지는 하나도 늦은 게 아니거든요. 6학년 때까지 맞아요. 계속 귀 열게 해주시고요. 인풋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함께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 이게 좀 힘든 길이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사교육을 활용하면 되게 쉽죠. 돈을 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마표를 좀 가정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의 필요성 네. 마지막으로 좀 어머님들께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표 영어 학원을 안 보내는 게 엄마표 영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표 영어는 사실 그 언어 습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야 학원을 보내셔도 그 안에서도 더 좋은 결과치를 얻어낼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라는 거를 좀 아이가 편하게 느끼고 소통으로서 어느 도구로서 뭔가 활용을 하려면 이어져야 돼요. 뭔가가 계속 가정에서도 학원에서 만약 학원에서만 기관에서만 뭔가 영어를 맞아요. 인풋을 당하면 아 이건 학습이구나 이건 과제구나 학원 끝나면 아이가 영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려고 우리 엄마표 영어 하거나 영어에 이렇게 목매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표 영어를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와 이렇게 영어를 좀 즐기면서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리고 내가 여기 즐기는데 더 이상 뭐 넘어가기가 힘들다. 그럼 나는 그냥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집에서는 편안하게 나는 그런 환경만 제공하겠다. 마음만 내려놓으셔도 비장한 각오만 내려놓으셔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 충분히 잘 영어 환경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꼭 저는 고학년 어머님들 꼭 많이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표 영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싸우기 싫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머님들이랑 고민 이야기 같이 하시면서 좀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엄마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요게 딱 중간 모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엄마표와 어떤 학습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선택하셨던 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도 좋은 분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